가해자는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대요. 범행 당일 저녁에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부산 강간 치상 사건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요. 묻지마 폭행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여러 알고리즘이 떴습니다. 굳이 본인 범죄와 관련 없는 강간, 살인 범죄에 대해 검색을 한 이유는요? 제 범행과 비교를 하기 위해 검색을 했습니다. 답변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저도 순간 뭐가 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저는 조금 냉소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좀 더 둡니다. 지난번 저희가 동탄 사건 했었죠. 아줌마의 거짓말 무삭 재판, 참 적나라하게 이게 잘 이제 방송이 끝났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증거들은 뭐 이미 보도에서 뭐 접한 것과는 조금 다른 생생한 증거였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흥미롭게 보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그동안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좀 모자랐어요. 더 많은 걸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팍팍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뭐 그동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사실 워낙 많이 보도도 되고 관련한 이야기들이 뭐 일파만파 이제 퍼졌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이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뭐 근데 대부분은 사실 많이 보도됐던 내용들을 재탕하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리를 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영상들도 있었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조금 부족한 영상들, 컨텐츠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이제까지 공개가 안 됐던 특히나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좀 들어볼까 해요. 제가 아까 촬영 전에 잠깐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당연히 반성이란 거는 당연히 없었고 굉장히 이 가해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들려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 실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AI로 이제 만든 목소리입니다. 범행 후 휴대폰으로 본 건 범행 관련 검색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검색을 하였나요? 범행 당일 오후 시간이나 저녁쯤에 묻지마 폭행, 부전동 폭행 사건 등으로 유튜브 검색을 했습니다. 폭행 이외 사건에 대해 검색하지는 않았나요? 묻지마 폭행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여러 알고리즘이 떴습니다. 참고로 이 이제 진술들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가해자의 진술입니다. 여기까지의 가해자의 입장은 자기는 일단 그냥 묻지마 폭행이다. 어떤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않았을까? 뭔가 다른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치. 답변을 했다고 봐야죠. 피의자 휴대폰 검색 기록을 보면 범행 당일 저녁에 부산 묻지마 사건, 부산 서면 묻지마 폭행,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부산 살인 사건, 부산 강간 치상 사건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폭행 사건의 다른 범행을 검색한 이유는요? 혹시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봤고 이전에 유사한 사건 형량이 얼마인지도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폭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데 굳이 본인 범죄와 관련 없는 강간, 살인 범죄에 대해 검색을 한 이유는요? 제 범행과 비교를 하기 위해 검색을 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폭행 관련 범행 처벌 수위를 알아보기 위해 강간, 살인 등 검색을 하였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강간, 살인과 상해죄의 형량 비교가 되는가요? 비교를 하면 제 처벌 수위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색을 했습니다. 답변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이 가해자의 진술하는 이제 그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절대로 본인 생각을 직접적으로 그 진위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냥. 일단은 수사관이 하나씩 증거를 이제 들이밀 때까지는 일단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진술은 분명히 본인이 이걸 검색을 한 거는 마치 이제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 주장하는 상해 사건하고 검색을 했던 강간 살인 미수, 부산 살인 사건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니까 조금씩 그 대답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난 보면서 되게 하나 웃겼던 게 조금 전까지 이제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만 검색을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수사관이 살인 사건 이런 것도 검색했던데 바로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면 부인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강간 살인 범죄에 대해서 검색을 한 이유가 본인의 범행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검색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 어떻게 탄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상해 사건인데 왜 관련도 없는 강간 사건, 살인 사건을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다. 이게 일반 사람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는 진술인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검색할 수 있지. 검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사건이 5월 22일 날 새벽에 발생해요. 이 진술은 5월 31일자인데 검색 시간들이 다 사건이 벌어졌던 5월 22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바로 사건 이후에 검색한 기록들이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제가 봐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강간과 살인과 폭행은 형량부터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뭐 법정형부터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행위 태양도 전혀 다릅니다. 결국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수사관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를 하면서 답변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해자의 최초의 진술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서 그 수사 기법일 텐데 가해자의 진술이 어떤 모순점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건가요? 뭐 수사 기법적으로는 이렇게 수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까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나라하게 그 가해자의 그 진술을 이끌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도 가해자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장소 명칭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피의자 휴대폰 검색 기록을 보면 서면 라고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는데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서면 2번가 쪽이었던 것 같다고 하자 가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강간, 강도 범행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데 위와 같이 휴대폰 검색 내역을 보면 성범죄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나요? 아닙니다. 피가 많이 흘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나 죽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 한테 얘기를 하고 검색을 한 겁니다. 절대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범행 전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타워 안쪽 서면 학원가 사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언쟁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생각에 본 건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고 생각되는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순간 뭐가 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제 쟁점에 이르렀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관이 이제 명확하게 타겟을 잡았습니다. 혹시 당신 성범죄를 하려고 이렇게 따라간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일단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는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강조하는 답변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반대편에 있는 증거들이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성범죄가 이제 자기가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형량이건 자기의 처벌 수위 자체가 아예 달라질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선택적이에요. 지금 술 취한 사람이 이제 블랙아웃이 오고 기억을 다 못 하는데 검색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장소, 서면의 어느 곳이 특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가해자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었겠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본인이 이제 불리한 것은 마치 기억이 안 나는 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모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갑자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말들이 결국에는 본인도 진술을 하면서 조금 모순이 된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해자가 했던 대답은 제가 무언가에 씌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뭐 하다 안 되니까 씌었다. 결론은 이 진술의 결론은 본인이 무엇에 씌어서 이 여성을 따라가서 폭행을 했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왕 얘기한 김에 이 가해자가 좀 검색한 키워드 있잖아요. 네. 아까 뭐 수사관이 몇 개 물어본 것도 있는데 이건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단순히 뭐 형량을 알고자 검색했다기에는 너무 좀 디테일해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제 핸드폰을 끄면 위치 추적이 안 되나요?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면은 본인의 핸드폰을 껐던 정황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핸드폰을 껐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다고 봐야죠. 우리가 근데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한 기록들을 보면 가해자의 당시에 의식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지금 검색 기록이 5월 22일 날 오전 오후에 검색 기록을 이제 쭉 다 뽑은 건데 약 한 140건 정도가 검색 기록이 있어요. 와 검색도 많이 했네.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어쨌든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검색 기록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검색 기록을 했던 것부터 마지막에 검색 기록을 했던 것까지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쭉 보면은 마치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눈여겨봤던 게 서면 CCTV를 검색했어요. 이거는 어떤 정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인데요.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따라서 추적을 해서 이제 특정 장소에 다다라서 피해자를 이제 따라 들어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검색 기록을 봤을 때는 그 특정 장소에 이동했을 때의 의식 흐름 그대로 이 질문이 드러났다고 봐야죠. 한마디로 이 장소 다 기억하고 있던 거야. 윤 자식 그냥. 뭐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장소 구체적인 건물 이름, 지역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가해자는 기억이 명확했다. 야 이거 되게 물어보기가 되게 좀 이거 조심스럽다. 검색한 내용 중에 기절할 때 오줌 싸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왜 검색했을까요? 어떤 취지에서? 이제 행위를 드디어 이제 한 거죠. 폭력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들쳐매고 사각지대로 사라졌던 그 이후의 행동이라고 또는 본인이 목격했던 현상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발견됐을 때 실제로 하이에 이렇게 실수를 했던 이제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검색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해자가 정확하게 그 현장을 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이거를 검색을 아마 모텔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디테일하다. 이 기억력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디테일하게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름이 돋는 게 남편님 말대로 폭행을 당하고 기절했고 실례까지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검색했던 게 머리 과다출혈 사망, 머리에서 피나면 죽나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추정이 이제 거의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씩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피해자는 쓰러져 있을 때 머리에서 이제 피가 났죠. 굉장히 많이 났던 거죠. 피가 뚝뚝 흐를 정도였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피해자의 상황을 검색을 했던 게 또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머리 과다출혈 사망이라는 걸 검색했다는 자체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걸 인지했다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 사건은 이제 판결을 받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범행의 이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인데 바로 이제 그런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런 검색 기록들도 그 수사 기록에는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 하나 끝장판 하나가 있어요. 기사를 클릭한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골목 뒤로 끌고 가 강간 시도하다 구속된 30대 실형 면회. 야, 얘는 상상을 했네. 마치
이거 본인의 사건을 미리 검색을 한 것 같은 그런 지금 기사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한 행위,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이 지금 마지막에 클릭을 했던 기사의 제목은 본인이 했던 이 사건에서 했던 행위 그대로 사실 드러나 있는 기사 제목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야, 그러나 하나 정말 얘는 좀 아쉬웠겠다. 여기 기사에서는 실형을 면했거든. 얼마나 본인도 희망 고문 아니면 어떤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기사를 검색을 하고 내심 안도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안도했겠지. 그렇게 하면서 실형까지 면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뭐 20년 받을 거라고는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검색을 했던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역시나 이 사건의 이제 검색 기록들을 봤을 때는 가해자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검색을 했던 그 기사의 제목만으로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또 본인이 했던 행위가 어떤 행위였던지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거짓말이 끝이 없어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대요. 또 그런 얘기를 실제로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폭행 전 피의자는 피해자가 남성인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여자라는 것은 언제 인지하였나요? 제가 그 사람 뒤에서 발로 폭행하기 전에 흰색 구두와 긴 머리를 보고 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어두워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하게 폭행한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났던 상황이었고 술이 취해 제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가해자는 지금 그 쫓아가면서까지도 몰랐고 엘베 타서 폭행하기 전까지 그때 돼서 알았다는 건데 뭐 남자도 뭐 구두 신을 수 있죠. 머리 길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밖에 있을 때 어두워서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부연 설명인데 여기 지금 뭐 부산이잖아요. 뭐 시골 아주 뭐 가로등도 없는 이제 그런 길도 아니고 부산의 아주 서면 한가운데예요. 어두워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 가해자의 이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있죠. 바로 CCTV 영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가해자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영상을 봤는데 어떠신가요?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고 쫓아오는 게 느껴져요. 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는 휴대폰을 보면서 본인이 그냥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피해자하고 마치 무슨 언쟁이 있어서 그 기분이 나빠서 쫓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마주친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갑자기 공판 때가 생각난다. 나중에는 하다도 안 되니까 환청 들었다고. 말도 안 그런 말 되는, 분명 했거든요. 환청이 들린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에 불과하고. 자, 아까 우리가 때린 사람 남자인 줄 알았는데 폭행하기 직전에 보니까 여자였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바로 탄로가 났습니다. 본인 분명히 얘기했죠. 피해자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나를 이제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쫓아갔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말에 의해서도 이게 지금 모순되는 거예요. 그때 봤는데 어떻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구나. 뭐 거기서 그치지 않죠. 가해자는 분명히 본인이 뭐 이 여성을 타겟으로 삼고 쫓아간 게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피해자를 쫓아서 추적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즉 계획적으로 이 여성분을 따라간 거에 맞습니다. 이제 수사관이 여자라는 걸 알면서 심하게 폭행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이제 너무 화가 났던 상황이었고 술에 취해 제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 자기를 내려놨어 이제. 가해자의 이제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진술이 뭐 더 이상 이제 논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고 모순점이 발견이 되면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 내 정신이 아니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쉬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가해자의 패턴은 본인이 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나면 결국엔 마지막엔 내 탓이 아니다. 나도 몰랐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 딴에 침해를 해도 결국엔 다 걸립니다. 그죠? 뭐 이거 이렇게 영상까지도 이렇게 명확한데 이 사건이 정말 이 당시에는 일파만파 많이 커졌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자 이 얘기는 우리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던 이 사건이 만약에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그리고 2심에서 공소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은 어땠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공론화를 해서 그러니까 1심의 결과가 바뀐 사건의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인상이 깊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언론의 이제 공론화가 큰 역할을 이제 했다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 그냥 추정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이미 나왔던 상태였어요. 기소 자체가 살인 미수로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강간의 목적 여부는 아예 판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소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항소를 할 때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나 그리고 양형 부당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주된 항소 이유가 되는데 그 세 가지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공소 사실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의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 범위 내에서 판결이 잘못된 게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판단을 하는 구조인 거죠.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미 심판의 대상은 살인 미수로 한정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공론화가 없었다고 하면 강간 목적, 성범죄가 연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2심의 재판 내용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인데 저는 조금 냉소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좀 더 둡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원래는 이제 언론의 어떤 공론화 여부랑 상관없이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법부도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재판도 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건데 또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재판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지 않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가 만약에 AI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AI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그건 것 같아요. AI는 오류가 없지 않느냐. 인간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인간의 오류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 놓치는 한 명의 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한테 맡기면 무오류성 아주 완벽 퍼펙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AI에 대한 환상만 가지기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 GPT 쓰시잖아요. GPT 완벽하던가요? 우리가 AI가 완벽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허점이 많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AI로 뭐 대체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을 하고 형사적 처벌을 하는 문제에 AI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도 있을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장점은 분명히 있죠. 뭐 예컨대 인간의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AI가 기억하는 수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판례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 뭐 인쇄를 하면 아마 이게 사무실에 거의 뭐 가득 차지 않을까요? 그거 읽어볼 수도 다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방대한 양인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번 다 읽지도 못하는 양을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AI는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느냐의 문제. 현재 시점에서 AI는 그 정도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피해자는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출소해도 혈기왕성한 50대거든요. 50대 초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교화 되겠습니까? 저도 묻고 싶네요. 어떻게 교화가 돼서 나올지도 궁금하고 많은 이제 댓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이런 새끼는 무기징역을 시켜야지 무슨 20년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해 뭐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부터 더 나아가서는 아니 이런 놈은 나와서도 분명히 또 사람 죽일 놈이다. 아예 이런 놈은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런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뭐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끝없는 논란이죠, 뭐.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범죄자를 다 사형시킬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형벌의 목적도 뭐 크게는 이제 우리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응보주의. 말 그대로 이제 합법적인 국가에서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예방.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사극을 보면은 대역죄인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동네에서 아주 이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참수를 합니다. 참수를 해서 그 목을 아주 높은 곳에 달아놓습니다. 달아놓지. 그게 다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백성들 조심하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특별 예방이라고 해서 그 범죄자 개인에게 재범을 할 수 없도록 교화를 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갔다 오면 말 그대로 이제 재사회화가 돼서 다시 사회에 복귀를 이제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도 형벌의 목적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하면 이 가해자의 경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 교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형벌의 효과가 다 달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국가 시스템에 이제 신뢰를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가해자한테 달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제도들이 분명 다 전부는 아닐 거예요. 분명 그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잘 수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와서도 이게 그 수능을 못하면 재발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제도도 잘 이런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그리고 뭐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런 가해자들도 정말 좀 어떤 사죄였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실제로 그런 교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이 가해자도 나중에 언젠가 나오겠죠. 그때 되면 정말 좀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국가가 마지막으로 더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중에 20년 뒤에는 절대로 범죄의 뭐 비읍자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뭐 큰 기대 안 하지만 뭐 아무튼 오늘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뭐 그동안 안 나왔던 어떤 자료들 많이 공개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흥미로웠고 좀 저도 한번 이 사건에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뭐 다음에도 또 다른 공개되지 않았던 뉴스의 어떤 진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